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일단은, 오디 1부터 나가야 되겠죠? 오디 1, 2, 3 그렇게 쭉 리뷰 진행할 거고요. 본강 시간에 사용하던 교재를 통해서, 중요 내용, 즉, 볼드체 위주로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관련 시뮬레이션, 리뷰 문제집형 시뮬레이션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리뷰 그 시뮬레이션 문제집을 보면 시뮬레이션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이미 촬영을 해서 지금 동영상 강의로 지금 인터넷 강의로 올라가게 되는 또 릴리즈되는 퀘스천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핸드아웃을 걸어드리거나 아니면 인폼데스크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인강으로 수강하신 분들도 릴리즈된 퀘스천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요 주어진 리뷰 시간에 죽었다 깨는 다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미리 촬영해놓은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오는, 그러니까 프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고 중간중간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오디 4시간에 걸쳐 시험 보죠. 다른 과목도 4시간이지만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4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멀티플 초이스 72개, 멀티플 초이스가 72개, 시뮬레이션이 8개. 그래서 테스트릿이 총 5개, 1, 2, 3, 4, 5. 이거 36개씩 멀티플 초이스 2 테스트릿 보시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 3개 시뮬레이션 이렇게 푼다. 휴식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 이때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 안배는 2시간,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셨던 게 에틱 부분이었죠? 에틱. 그래서 우리가 1, 2, 3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보셨나요? 먼저 윤리 규정 보셨고요. 직무 규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비상장사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딧 얘기를 좀 해보면, 어디터빌리티부터 판단하라 그랬죠? 어디터빌리티. 감사 가능성, accept를 할까 말까부터 판단을 하라. 그래서, accept를 하기로 했으면, audit engagement letter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하라. 감사 계약서 얘기였죠. 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audit planning 감사 계획을 수립하라. 감사 전략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nal control system 봤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 봤고요. Internal Control System에 대해서는 Test of Control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는 Subtest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Test of Control은 경우에 따라서 비상장사의 경우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상장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TOC를 비상장사의 경우 안 하더라도 서브테스트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절차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둘을 우리가 필드워크이다라고 불렀고요. 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보는 것을 우리가 필드워크이다라고 불렀다. 그래서 서브테스트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뷰 해줘야 된다. 오버롤한 리뷰 해줘야 된다. 파이널 리뷰, 오버롤 파이널 리뷰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어딧 리포트 데이트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 보고서 일자 이때까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모두 수집 완료한 날이다. 현장 철수일이다. 적극적인 감사 절차를 이때까지는 취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리포트가 릴리즈 되는 거죠. 외부에. 리포트가 이슈됩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릴리즈 되는 날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까지도 소극적 책임은 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딧 1 때 쭉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서브테스트 맛만 보고 끝났죠. 이게 오딧 1 부분이었고 본격적으로 오딧 2 쪽에서 입증감사, 물론 테스트 오브 컨트롤도 같이 이렇게 좀 병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딧 3 들어가가지고 이 리포트와 관련한 내용 및 기타 업무, 뭐 이그제미네이션, 그 다음에 또 agreed upon procedure, 그 다음에 컴필레이션, 리뷰, 뭐 이런 것들 쭉 보고 보고서 보고 또 정부감사 보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페이지 좀 펴보시면 먼저 AICPA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인 지금 프린서플이 쭉 나와 있었고요. 퍼블릭 인트레스트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인디펜던스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 즉 이 우리에게 보수를 주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 업무 같은 거 이렇게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인티그리티 회계사로서 항상 진실되게 행동하라라는 거였죠. 진실성, 정직성 뭐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objectivity, independence, 객관성 회계사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는 independence, 독립성을 유지하라. 거기에 이제 딸린 내용을 좀 보시면 free of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 이해 상충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COI 상황이면 원칙 맞지 말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COI 상황이라도 클라이언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discharg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전문가적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COI 상황은 피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member in public practice 회계부인 회계사들은 should be independent 독립성을 갖춰야 될 업무를 할 시에는 in fact 사실상의 독립성 즉 정신적 측면의 독립성과 appearance 외관상 남이 볼 때에 이렇게 또 역시 독립성을 갖춰서 when providing auditing and other attestation services 그래서 회계 감사 및 또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 인디펜던스를 갖춰야 되는 업무 시에 정신적 또 외관상의 독립성을 갖춰라. 그 다음에 due care 전문가적 주의 의무를 다하라 그랬죠. 그래서 strive continually to improve competence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and the quality of services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리고 critical review 항상 엄격한 이 검토를 상급자들은 해줘야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rules 나와 있었죠. 직무, 윤리, 행위, 규칙 해서 인디펜던스는 독립성은 members in public practice 회계법인 회계사가 그것도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 수행 시에만 적용되어지는 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integrity, objectivity 진실성과 객관성은 모든 회계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야 될 all members. 그 다음에 general standards 우리가 이제 members in public practice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각종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모든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준서가 있었어요. general standards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general standard 외에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또 따라야 될 기준서인 필드워크 스탠다드도 있었고요. 필드워크 스탠다드 그래서 뭐 내부 통제와 관련한 어떤 절차 규정이다. 감사 절차 규정이다. 그러면 그게 필드워크 스탠다드인 거예요. 또 입증감사 서브테스트와 관련한 감사 기준서다. 그럼 그게 필드워크 스탠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리포팅과 관련해서 각종 보고서와 관련한 그러한 기준이다. 기준서다. 그러면 그거는 리포팅 스탠다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embers in public practice 회계법인 회사는 compliance with standards 각 업무별 기준서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 기준서에 따라서 원칙 업무를 수행하라.
그 다음에 accounting principle. 모든 CPA들은 회계사로서 회계 원칙, 회계 기준, 잘 따라라. 그 다음에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independence를 갖춰야 될 업무, 독립성을 갖춰야 될 업무를 할 때는, 지금, 일단은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모든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 단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어도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컨티전트 피 있죠? 이건 독립성을 갖춰야 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성공보수가 금지되더라.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독립성이 손상된다. 그 다음에 acts discreditable, 불명예스러운 행위 하지 말라. 회계사로서 CPA로서 discreditable act는 하지 말라.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커미션, 리프러피도 마찬가지였죠.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독립성을 갖춰야 될 업무를 할 때에는 동시에 수수료, 소개수수료 같은 거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4페이지에 integrity and objectivity가 나와 있습니다. 진실성, 객관성. 그래서 알면서 멤버는 shall be considered to have knowingly misrepresented facts in violation of Rule 102. 횡이하면 지금 이 윤리규정 위배다라는 거죠. 윤리규정 위반이다. 알면서 왜곡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he든 she든 knowingly makes 시키는 거죠. 직접 행하는 거죠. or permit 혹은 허락을 하는 거죠. 혹은 direct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materially false and misleading entries in an entity's financial statements나 financial records 재무제표나 재무 기록에 뭔가 허위 입력, 그 다음에 오도할 수 있는 입력 그런 것들을 직접 하거나 알면서 또는 지시,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materially false and misleading entries. 그 다음에 COI 상황이죠. Conflict of interest may occur if a member has a relationship with a client that could be viewed as impairing the member's objectivity.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관계가 일어날 수 있더라. 그게 COI 상황인데요. COI 상황이면 원칙 하지 말라 하였지만 예외적으로 service may still be performed if the relationship is disclosed. 그러한 COI 상황을 관계자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컨센트를 받으면 클라이언트의 컨센트 동의를 받게 되면 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member must maintain objectivity and integrity 객관성과 진실성을 CPA들은 유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COI 상황의 대표적인 예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거죠. CPA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얽히는 상황이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General Standards를 보시면 먼저 Professional Competence,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Due Professional Care,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Exercise Due Professional Care in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업무 수행 시 Planning and Supervision,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관리 감독하세요. 그래서 adequately plan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업무 수행할 때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합리적 근거를 지금 제시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될 만한 sufficient하고 relevant한 데이터를 수집하라. 충분하고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라. So obtain sufficient relevant data to afford a reasonable basis for conclusions or recommendations in relation to any professional services performed. 어떤 업무든 간에 결론을 내려주거나 또 권고를 함에 있어서 합당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conclusion 내려주거나 또 recommendation을 하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에 우리가 오딧 1 첫날 첫 시간에 보셨던 각종 업무별 각준서 있었죠. 그거를 지금 또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역사적 재무제표 매년 실제 발생하는 거래나 사건을 우리가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어딧 할 때
따라야 될 기준서 먼저 나와 있네요. 퍼블릭 상장사의 경우에는 PCAOB 스탠다드를 따르라.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에서 제정한 감사 기준서를 따라. Non-public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AICPA가 제정 공표하는 SAS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 즉 AU Clarified를 따라서 해라. Governmental Organization 감사 시에는 정부 감사 시에는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GAGAS 줄여서 그냥 GAS라고도 하는데요. GAS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정부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감사하라. 자, 그 다음에 이 어딧은 지금 오피니언을 표명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인데 또 다른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 업무가 있었죠. examination. 그래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외에 다양한 subject matters, 다양한 이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오피니언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수임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financial forecast나 financial projection 같은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 미래 재무제표랄지 proforma financial statements, 과거 재무제표랄지, 그 다음에 또 뭐 투자 수익률 같은 뭐 그러한 다양한 주제를 이 대상으로 오피니언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이때 따라야 될 기준서가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줄여서 AT. 우리가 리서치 연습도 해볼 건데요. 리서치 문제도 풀어볼 건데 실제 리서치의 문제에서 먼저 이 기준서 약어부터 골라내야 돼요. AUC, 뭐 또 AT, AR 이런 거, PC, AOB, 그 외에도 더 나올 수 있어요. 뭐 비즈니스 로, BL도 나올 수 있고요. 다양한 이 기준서들이 등장할 수 있다. CS, 뭐 TS, 뭐 이런 거에 다 등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리뷰하고 컴필레이션 업무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SS, ARS,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를 따라서 하라. 그 다음에 합의된 절차 수행, Agreed Upon Procedures, AUP는 AT 중에서도, 이것도 Attestation 업무니까요. AT 중에서도 201호 기준서 201호를 따라서 수행하라. 우리가 Attestation 업무와 Non-Attestation 업무가 있었었는데요. Attestation 업무 뭐 있었나요? 어테스테이션과 넌 어테스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어테스테이션 크게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딧 있었고요. 그 다음에 examination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리뷰 있었고요. 그 다음에 agreed upon procedure 이런 거 있었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업무였고요. non-attestation, CTC, 컨설팅이랄지, 컨설팅. 그 다음에 tax, 그 다음에 compilation, 이것들은 독립성이 없어도 가능한 업무였다. 그래서 리뷰하고 컴필레이션은 지금 기본적으로 SARS, AR 줄여서 그 다음에 AUP는 AT, Attestation 업무다. 그 다음 컨설팅은 Statement on Standards for Consulting Service, SSCS. 그 다음에 텍스 서비스는 SS, TS, 물론 텍스 리턴 서비스 포함해가지고 텍스 서비스, SSTS 줄여서 TS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컨설팅 스탠다드는 CS라고 나올 수 있고요. 리서치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기구 제정하는 기구 2개 정도는 아시고 가야 되는데요. 먼저 Auditing Standards 보드가 SAS를 제정한다.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 뒤에서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 여기에서 SSARS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에서 SARS를 적용한다. 어카운팅이 컴필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뷰는 그냥 리뷰 업무인 거죠. 이렇게 해서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 정도 하나 더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원칙과 관련해서요. 모든 회계사들이 따라야 되는 Accounting Principle과 관련해서 자 멤버는 shall not 하지 마라.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표명하거나 or state affirmatively 확정 뭐 이렇게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퇴하라고 언급하지 말라. The financial statements or other financial data of any entity 어떤 실체의 재무제표나 재무 자료가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해서 지금 departure from gap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갭에 따라 지금 표시되고 있다라고 이런 의견을 표명하거나 또 확언하지 말라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적극적 확신 얘기고요. 적극적 확신. 양가로 1번은 오피니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양가로 2번 state that he or she is not aware of any material modifications that should be made to such statements or data in order for them to be in conformity with gap.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갭 디파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갭에 따르기 위해서 해당 재무제표나 재무자료의 중요한 지금 수정을 해야 할 만한 사항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소극적 확신이거든요. 네거티브 어슈런스. 우리가 리뷰 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리뷰 업무 할 때 보고서상의 리뷰 리포트 상에는 이렇게 소극적 확신으로 표명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오피니언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 없어요 정도로, 그러니까 해당 재무제표가 갭에 따르기 위해서 중요하게 수정해야 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가 지금 네거티브 어슈런스 소극적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오피니언은 표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갭 디파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나 갭 디파처가 더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더라. 그래서 unusual circumstances may justify a departure from gap. If compliance, 만약에 회계 기준을 따르게 되면 would cause the financial statements to be misleading. 오히려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오도할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departure from gap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circumstance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New legislation. 그러면 기존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바뀐 새로 내지는 새로 제정된 법률, 그 부분에 지금 위배하게 되더라. 그러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더 맞을 거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그 다음에 evolution of new form of business transaction, 새로운 어떤 사업 형태의 사업상 거래가 발생한 거죠. 진화한 거죠. 그 다음에 new business practices, 새로운 어떤 사업 관습이 생겼다거나 해서 기존 계획을 따르는 게 오히려 정부 이용자들을 오도할 것 같으면 이 gap departure라도 해서 useful information을 provide 하게 하라. 그게 오히려 지금 재무제표가 fairly presented, 적정하게 표시되는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감사인은 갭 디파처가 있었어도 지금 unusual한 circumstance, 예외를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unqualified opinion을 주고 적정 의견을 주고 대신에 감사 보고서상에 어디터의 리포트상에다가 특기사항으로서 explanatory paragraph로서 이 상황을 더 기술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있었죠. 그래서 멤버는 CPA는 not disclose, 공개하지 말라 외부에 any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without the specific consent of the client,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단 예외 중에서 첫 번째 뒤에 보면 with client consent,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으면 공개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동의 없어도 enforceable, 구속력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소환장, 서피나든 서문이든 요거에 지금 따라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죠. 공개해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SPB 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감리 나온 거죠. Review of Professional Practice, 감리시, 뭐 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동의 없이 공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성공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contingent fee라는 게 뭐였습니까? Dependent upon the findings of result. 지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fee 금액이, 보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다만 이 contingent 하지 않다라고 지금 간주되는 사항도 있더라. Not considered to be contingent if they are fixed by public authorities.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금 고정보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성공보수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원이 뭐 정해놨달지 또 국세청이 정해놨달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때는 성공보수는 금지된다. 그래서 동일한 감사인이
서비스, 리뷰 서비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이건 어테스테이션 업무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성공보수 금지된다. 이그제미네이션 업무도 마찬가지다. 프로스펙티브, 즉 미래의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재무정보, 즉 파이낸셜 포커스나 파이낸셜 프로젝션과 같은 미래 재무제표 감사 업무할 때에도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어테스테이션 업무이므로 성공보수 금지. 그다음에 prepare an original or amended tax return or claim for a tax refund. 이거는 이제 세법에서도 문제가 regulation에도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 신고서든 원 법인세 신고서 내지는 수정 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 환급 청구서 뭐 그런 거 작성할 때 어떤 얼마만큼 세금을 줄여줄 테니 내지는 환급을 받게 해줄 테니 그 금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주세요. 이건 금지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성공보수가 허용되어지는 업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텍스 이슈인데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나와 있었고요. 지금 아직 현재 테스트 상황이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어떤 조세상의 입장 같은 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대리를 하는 건데요. 요것도 요거지만은, 우리가 텍스와 관련한 지금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작성했던 신고서든 타인이 작성했던 신고서든 그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세무조사 대응 시에는 성공보수가 허용된다. 그건 정당하게 받는 거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받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representing a taxpayer in getting a private letter ruling. 이 개별 유권 해석서였죠. 그래서 뭔가 거래나 사건을 앞두고 지금 국세청의 개별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대부분 고정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성공보수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컴필레이션스 업무는요. 컴필레이션 업무는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non-attestation 서비스인데 재무제표 작성 업무죠. Financial statements. 근데 그게 expected to be used by third parties. 이 재무제표가 제3자 대출 심사역과 같은 예를 들어 사용되리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면 only if야인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The membership pay가 includes a statement that TR라는 말을 언급을 해놓은 거죠. 컴필레이션도 컴필레이션 리포트를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컴필레이션 리포트 상에 본인은 not independent, 지금 독립성이 없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컴필레이션 리포트에 넣는 경우에 하나여만 성공보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출이 성사가 되면 대출금의 몇 퍼센트를 받기로 한 거, 그게 성공보수일 텐데요. 본인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라고 꼭 컴필레이션 리포트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acts discreditable. 자, 불명예스러운 행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계사로서 좀 전문가로서 품위를 유지하세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박스 1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지금 업무상 제공을 해준 거예요. 업무에 필요한 이 레코드 기록물들을 제공을 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must be returned.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즉각 돌려줘야 된다. 그렇지만 멤버 본인이 지금 작성한 working paper 혹은 copies 에서 작업조서나 혹은 사본, 그거는 지금 CPA 소유다. 따라서 not required to be returned,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건 클라이언트 소유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working paper 같은 경우는 제한적 소유이긴 합니다만 함부로 공개 못하는, 예외 공개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은 뭐였나요? Governmental Audit. 정부 감사 시에는 우리가 정부 감사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정부 감사 쪽에서 보면 일이 더 많아요. 보고서도 세 종류나 됩니다. 그래서 더 지금 빡시게 감사를 하는데 일반 그 기업들처럼 감사 기준을 적용을 해서 좀 우리 감사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우리는 가가스에 따라서 정부 감사 기준에 따라서 꼭 해야 됩니다. 따르지 않았을 경우, 가가스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acts discreditable이 되겠습니다. discreditable act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6번에 보시면 solicitation or disclosure of recent CPA examination questions and answers. 그래서 최근에 CPA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달라고 하거나 본인이 시험 보고 나서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동그라미 11번, advertising, 또 solicitation 얘기하는데요. 광고, 수임 광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지 말라. 광고는 in a manner that is false, 허위 광고, misleading, 오도하는 광고, deceptive, 현혹시키는 그런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contain a representation that specific professional services in current or future periods 앞으로 지금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 performed for a stated fee 고정보수를 받고 해줄 것처럼 혹은 어떤 이 estimated fee 또는 fee range 이 정도 받을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금지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When it was likely at the time of the representation 고정보수 받고 해드릴게요라고 지금 말하는 시점에 해당 지금 보수가 such fees가 would be substantially increased. 앞으로 향후 상당 부분 지금 수임료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보수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수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또 상당히 오를 건데 prospective 클라이언트는 예비 클라이언트는 그 사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통지를 못 받은 거죠. 고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고정보수만 받을 것처럼 일단은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서 우리 보수가 인상됐는데요. 수수료 인상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향후 인상될 것 같으면 인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임 요청을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commissions and referral fees였죠. 그래서 수수료, 소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타스테이션 업무를 하는 어디터는 동시에 커미션이나 리퍼럴 피를 받지 마라. 독립성이 손상되니까. 그래서 shall not follow commission, 커미션을 지금 위에서 shall not recommend or refer 추천하거나 또 지금 언급하지 말라, 소개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어떤 프로덕트든 서비스든 간에. 그 다음에 그때 이 감사인은 동시에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딧 혹은 리뷰 of a financial statement, 즉 어타스테이션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지금 동일 감사인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커미션 받지 말라, 소개수수료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소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은 좀 내려와서 어떤 피리어드였습니까? 본인이 engaged, 지금 선임된 그 기간, 그 다음에 period covered by any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 involved. 지금 해당 engagement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이 지금 재무제표, 역사적 재무제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가 커버하는 기간. 결국은 period covered by the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가 커버하는 기간이 지금 X1년도 거라면 X1년도 재무제표 감사하고 있다면 그 X1년도 내내 그 다음에 플러스 engagement period 해서 지금 재무상태표일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지금 비에스테이트가 있다면 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X1년도다. X1년도도 지금 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감사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 지금 감사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인게이지먼트 피리어드까지 감사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그 날까지는 소개수수료 받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permitted commissions에 대한 disclosure를 해줘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우리가 M&A 바이어 측 그 다음에 셀러 측 얘가 얘한테 지금 회사를 양도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바이어 측에 지금 CPA가 붙었다. CPA 펌이 붙었다. 근데 셀러 측에 붙은 지금 CPA 펌도 있더라. 근데
근데 이 셀러 측에 붙은 CPA 펌이 그동안 쭉 이 셀러에 대해서 뭐 법인세 업무랄지 그다음에 또 뭐 북키핑이랄지 그런 거 해줬어요. 그래서 셀러 측이 여기한테 의뢰를 해오는 거죠. 여기 셀러 측에서 지금 자기네들 잘 지금 평가를 좀 해줘라 라고 해서 M&A 업무와 관련해서 의뢰를 해왔지만 규모가 작아. 그래서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금 빅펌에다가 이렇게 소개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소개해줄 수 있어. 소개 수수료를 이렇게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개 수수료를. 얘는 뭐 받는 쪽이니까 이제 독립성은 없죠. 독립성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주는 쪽이니까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커미션이 중개 수수료가 지금 오고 갔다라는 거, 그거를 주는 쪽도 알려야 되고 받는 쪽도 지금 알려라. 디스클로저 해줘라 그런 거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받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꼭 공개해줘라. 디스클로저. 떳떳하게 받아라. 자, 그 다음에 리퍼럴 피. 마찬가지 얘기죠. 이것도 지금 any member who accepts a referral fee for recommending or referring any service of a CPA 서비스를 소개하고 리퍼럴 피 소개 수수료를 지금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전부 클라이언트에게 이 사실을 공개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고요. 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영향가 없고요. 10페이지 넘겨보시면 인디펜던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독립성. 그래서 어테스테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independence is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는 업무도 있다. 컴필레이션 그리고 기타 non-attestation service 즉 텍스, CTC, 컴필레이션, 텍스, 컨설팅 업무할 때에는 독립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의 예로는 advisory service, 자문, implementation, 구축, 그 다음에 product 뭔가 산출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독립성 기준서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기준서,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커버드 멤버, 그리고 그 커버드 멤버의 스파우즈, 디펜던스까지도,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까지도 독립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밑에 회계법인 있고요. 뉴욕 오피스에 매니징 파트너, 총괄 파트너가 있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Attestation Services, 인증 업무를 하는 해당 인게이지먼트 팀은 전원 다 독립성을 갖춰야 될 거다. Attestation 하니까 직접적으로 Engagement Partner, Director, Manager, In Charge, Staff. 그 다음에 아더 팀이긴 하지만 어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그러한 지금 팀이라면 인게이지먼트 파트너 정도까지 독립성을 갖춰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비록 non-attestation 서비스를 하지만 attestation 지금 클라이언트한테 non-attest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지만 역시 지금 attestation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지금 이연법인세랄지 또 세무조정이랄지 뭐 그런 지금 업무를 하는 팀이라면 engagement partner, director, manager 정도까지는 독립성이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성 기준서들이 쭉 나와 있었고요. 11페이지에 그래서 AICPA의 Standards for Assurance Engagements, AICPA의 독립성 기준서, 그 다음에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었죠. 증권거래위원회가 SAX 법률을 근거로 PCAOB라는 기구를 창설하였고 PCAOB에서도 독립성 기준서, 상장사를 감사하거나 검토하는 그런 어테스테이션 업무를 할 때 독립성을 따르라라는 독립성 기준서를 제정을 하더라. 그래서 SEC, SAX, PCAOB 얘기 나오면 다 똑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IFAC,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국제윤리기준이 있었고요. 거기에도 독립성 얘기가 나와있다. 독립성 기준서. 그 다음에
Department of Labor 노동부였고요. Standards for Audits of Employee Benefit Plans 이건 이제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감사 기준서에 지금 독립성 얘기가 있더라. 그다음에 각종 독립성의 위협 요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쭉 나와 있었죠. Self-interest,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프 리뷰, 자기 검토 위협,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뭐 또 테스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위협. 그 다음에 각종 변호 위협, advocacy, familiarity, intimidation 그런 압력 위협이랄지 이거를 보신 적이 있네요. 볼드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financial interest, 재무적 이해관계. 우리는 지금 독립성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독립성. 그래서 financial interest 라는 게 뭐였습니까? ownership interest, 뭔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equity, security, 주식과 같은 지금 지분증권을 갖고 있다거나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채권과 같은 그걸 갖고 있다거나 누가 발행한 건데 issued by an entity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독립성이 손상되더라.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 근데 direct financial interest는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립성은 손상되되 이때 중요성은 따지지 않는다. 그 금액의 중요성은 따지지 않는다. regardless of materiality,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하지만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대표적인 게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였는데요. 뮤추얼 펀드. 그래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는 materiality를 따진다. 그래서 material한 indirect financial interest를 갖고 있으면 independence는 impaired 된다. 그래서 다이렉트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스탁 오너십, including a blind trust. 자, 백지 신탁에 맡겨놔도 이건 본인이 위탁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트한테 위탁자가 맡기죠. 렌터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사가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베네피셔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CPA가 그랜터일 수도 있고 트러스티일 수도 있고 베네피셔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랜터가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트러스트에 맡겼다. 이게 심지어 블라인드 트러스트다. 그래도 이 지금 클라이언트사에 대한 주식 본인이 직접 갖고 있던 트러스트에 맡겨놓은 것도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CPA가 지금 그랜터 입장이다. 이 독립성은 임페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죠. 다이렉트. 자, 이번에는 트러스티 입장으로서 지금 클라이언트의 지금 주식을 지금 취득을 한다. 뭐 그런 거 금지되는 거죠. 좀. 트러스티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쪽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 뭐 물론 좀 깊이 들어가면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시험목표상 지금 이 트러스티로서 지금 본인이 이 신탁 재산을 운용해야 될 지금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클라이언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다. 클라이언트가 잘못되면 본인이 신탁 자산 운용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함부로 감사를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잘못되면 본인이 신탁 재산 운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다. 근데 베네피셔리라면 이렇게 뭐 트러스티처럼 본인이 어떤 투자 의사결정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죠. 베네피셔리는 수익자는. 따라서 인다이렉트한 파이낸셜 지금 인트레스트 상인 거다. 인다이렉트한 파이낸셜 인트레스트 상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다. 따라서 이 경우는 머티리얼한 지분인 경우에만 독립성이 지금 손상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렉트한 파이낸셜 인트레스트로 바뀌는 거죠. 직접 지금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다이렉트한 경우라면 material, immaterial 관계없이 independence는 impaired 되는 거고 indirect한 경우라면 material한 경우에만 independence가 impaired 되는 거다. 그래서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겨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의 트러스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인 경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뮤추얼 펀드 통해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본인이 뭐 직접적인 투자 결정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경우라면 머티리얼한 많은 지금 지분을 지금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만 독립성이 손상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죠. 론. 그래서 커버드 멤버 본인을 포함해서 스파우스든 디펜던트든 loan to a client다 내지는 loan from a client다. 그래버리면 이런 지금 대여관계가 있어버리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함부로 클라이언트도 감사를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너 좀 눈 좀 감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감으면 나 지금 빌려준 돈 다시 회수할 거야. 이럴 수 있고 본인이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클라이언트가 잘못되면 본인이 빌려준 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할 거다. 따라서 독립성은 손상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있었죠? Financial Institution 클라이언트래요. 금융기관이 클라이언트래요. 그런데 Automobile Loans 같은 거, 이 지금 자동차 담보대출 같은 거죠. 그래서 Collateralized by the Automobile. 그래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오토론을 받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 독립성 손상으로 보지는 않겠다. 근데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뱅크다, 뱅크. 은행이 클라이언트다, 은행. 이 시점에 인게이지먼트를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이전과 before와 after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before 때는 론 받았어도 뭐 본인이 뭐 은행 감사할 줄 알고 대출을 받았겠느냐. 따라서 이 경우에는 not impaired다.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대출 받은 거는 상관없다. 근데 이제 애프터가 문제다라는 거였죠. 애프터가 원칙 론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임페어드다. 내가 잘 감사를 해줄 테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따라서 독립성은 손상됩니다. 하지만 익셉션이 있었죠. 예외적으로 오토론 같은 거, 오토론. 자동차 담보대출 금액이 뭐 크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지만 자동차 담보대출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다음에 캐시 서렌더 밸류 있었죠. 보험 회사가 지금 클라이언트사다. 그러면 캐시 서렌더 밸류 지금 보험 계약 해지 환급금이죠. 그 내에서 대출 받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CSV, 캐시 서렌더 밸류 정도.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가세요. 13페이지. 자, 프로페셔널 피 부분이 있었죠. 프로페셔널 피. 미수금. 그래서 more than 1 year overdue. 1년 넘게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 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못 받고 있는 거. 그러면 감사 보고서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는데 오디트 리포트 데이트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는데 그때 지금 1년 넘어간 미수금이 있다면 이거 감사 보고서 발행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수금을 받아야 오디트 리포트를 감사 보고서를 이슈할 수 있다. 그런 거였고요. 보고서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오디트 리포트 데이트일 현재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trustee of a trust 이게 말씀드렸네요. impaired 된다. 독립성 손상. trustee of a trust. 그 다음에 executor of an estate. trust의 trustee 신탁재산 운용 책임자 또 estate의 유언 집행인 요러면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거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거나 이스테이트나 트러스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간접적인 지분이 있다거나 독립성은 손상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not impaired 독립성이 손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honorary directorship or trusteeship of a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is a client. 비영리 조직이 지금 클라이언트인데 그 클라이언트의 명예직이사 같은 건 상관이 없다. 그냥 이름만 올려주는 거다. 이름만. 그래서 이사회의 어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매니지먼트 펑션에 관여 안 하고, 또 의결권 행사도 못하고, 보팅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경우라면 독립성은 손상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membership in the same trade association as a client. 클라이언트사하고 동일한 지금 무역협회의 회원들이다. 손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Not impaired independence. 독립성 손상 아니다. 다만 unless the member serves in a management capacity에만 관여 안 하면 된다. 무역협회에 지금 매니지먼트에만 관여 안 하면 이것도 독립성 손상 상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었어요. 선물. 그래서 receives receives an expensive gift from a client.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싼 선물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gives an expensive gift to a client. 클라이언트에게 비싼 선물을 제공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그 선물 오간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감사인이 표명한 감사 의견을 믿어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지 말라. 이걸 주고받으면 독립성은 손상된다. 다만 clearly insignificant, 명백하게 사소한 그러한 선물이라면 그건 괜찮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봤어도 reasonable한 그러한 금액 정도라면 trivial, 사소한 금액, 저녁 식사 같은 거 그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expensive한 거, 기프트를 주고받으면 독립성은 손상으로 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였는데요. employment relationship, former employee with a client. 전직 클라이언트사 직원이었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독립성이 지금 없는 거냐? 자, formerly employed by the client. 클라이언트 전직 직원이었는데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후에 participates on the engagement team. 해당 클라이언트의 오디트 engagement 팀에 합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 자는 독립성이 없는 자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업무를 본인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후에 감사팀에 합류해서 본인이 했던 업무를 본인이 감사한다는 것은 외부인들이 나중에 그 감사 의견이 표명됐을 때 믿어주지 않을 거다,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engagement covers any period of his or her former employment with a client. 본인이 지금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했던 지금 그 근무 기간에 대한 지금 감사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본인은 독립성이 손상된 상태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전직 클라이언트의 직원이었는데 어카운팅 펌으로 이직한 후에 해당 본인이 근무했던 클라이언트를 감사하는 감사팀의 멤버가 된다거나 인게이지먼트 팀 멤버 혹은 하이 포지션 투 인플루언스 인게이지먼트 팀 해당 감사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지금 어떤 직위로 간다거나 하면 본인은 독립성이 지금 손상되는 상황인 거다라는 것이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금 독립성이 손상되는 상황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immediate family 있죠? 직계가족. 클라이언트사에 직계가족이 근무한대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임페어 되는 경우와 임페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임페어 되는 경우 보시면 immediate family가 이거 감사와 관련한 키 포지션에 근무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 부분인 internal auditor, 내부 감사 부서의 내부 감사인이래요. 혹은 accounting supervisor, 회계 쪽 관리자로 있대요. 그러면 본인의 직계가족이 지금 이런 지금 직위에 있는데 본인이 가갖고 감사인으로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거다라는 거. 독립성은 임페어되는 상황. 하지만 maybe employed, 그 직계가족이 아르르노 키 포지션, 회계감사와 관련한 주요 이 직무를 맡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에 있다, R&D 부서에 있다, 그런 건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라면 독립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왜? 회계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ormer employee with a CPA firm. 전직 회계법인 회계사였다. 근데 기존 클라이언트 사의 키 포지션으로 지금 이직을 한다. 예를 들어 CEO로 간다, CFO로 간다, 컨트롤러로 간다. 이건 1년 이내에 못 가게 금지를 하고 있더라. As during the 1-year period preceding the commencement of audit procedures. 감사를 개시하기 전 1년 동안은 독립성이 지금 손상된 거다. 따라서 1년 있다가 가라라는 거죠. 1년 동안 쿨링 오프 피리어드를 가져라 그랬죠. 쿨링 오프 피리어드. 그래서 SEC가 지금 상장사하고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상장사 1년 이내에 본인이 감사했던 회사로 이직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처럼 어카운팅 펌의 파트너나 프로페셔널급이었는데요. 지금 클라이언트의 키 포지션으로 지금 가게 되면 키 포지션으로 지금 가게 되면 1년 이내에 가게 되면 다시 감사를 시작할 때까지 1년 동안은 이 지금 회계법인은 이 클라이언트사에 대한 독립성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년 넘어있다가 가라라는 거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는 이렇게 높은 직위의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감사팀으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다가 1년 이내에 클라이언트사로 옮기면 이후 회계법인에서 지금 나온 감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사 감사인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지금 키 포지션으로 이직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혹은 뭐 가기에 앞서서 금방 곧 갈 거니까 클라이언트사의 키 포지션 금방 갈 거니까 현재 지금 감사팀에 있다 할지라도 잘 봐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본인이 어차피 거기로 지금 이직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1년 동안은 1년 이내에 이 회사로 이직을 못하게 삭스가 지금 막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자, 이 경우에도 인디펜던스가 임페어될 수 있더라라는 거 있죠. 만약에 커버드 멤버가 financial interest in non-client, 본인의 직접적인 클라이언트는 아니지만 non-client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사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2개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겠더라. 커버드 멤버가 non-client사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그건 금액 중요도 상관없고요. 다이렉트, 머티리얼 하든 아니 인머티리얼 하든 지금 다이렉트한 지금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인다이렉트한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는데 머티리얼한 인다이렉트 인트레스트, 즉 머티리얼한 인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갖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도 인베스터로서 중요한 참여, 머티리얼하게 지금 인베스트먼트 하고 있다면 비록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지금 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독립성은 손상된 걸로 본다. 이유는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공동 지금 합작 투자한 거 그 지분 중요한 지분 빼버릴 거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잘 좀 봐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은 없어도 이 경우는 독립성은 손상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 자, covered 멤버가 직접적 혹은 중요한 간접적인 지분을 non-client investee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이 non-client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material investment.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역시 지금 만약에 제대로 감사해서 잘못돼 버리면 이 커버드 멤버가 투자한 이 넌 클라이언트도 같이 손실을 입게 되고, 그렇다면 그 넌 클라이언트에 투자한 커버드 멤버 본인 자신도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즉 독립성은 지금 손상된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럼 쉬셨다가 우리 계속해서 15페이지부터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